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저는 지금 아마 군대에서 생활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 BTS 잊지 말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화 만에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남준이랑 먹고 들어가는 길에 차에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쾌한 배 사과 맛이 있고 망고 맛이 있네요. 그 망고 맛이 맛있겠네.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자, 한 개 하나 먹었고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이름 진, 갈로치고 김석진, 직업 BTS 마티형. 진짜 윤기가 하도 오라고 월드와이드 핸섬이 와줘야 한다고 해서 예약 한번 해봤습니다. 윤기 씨 됐나요? 야, 윤기야 반갑다. 야, 반가워. 어떠십니까? 여기 야, 좋다. 정규 편성이 된 야. 스타 세트입니다. 야, 좋네. 야, 앉으시죠. 야, 좋다. 그 스타 1회 안 보셨죠? 다 봤지. 그 문배주 먹으면서 했던 그거 아니야? 문배주도 알아요? 알지. 여기 사인된 문배주가 있습니다. 오늘 부로 이제 게스트가 올 때마다 술 먹은 술을 저기다 전시를. 사인을 한 뒤에 전시가 되네요. 근데 지금 이제 회차는 언제 나갈 줄 몰라서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저 요새 뭐 게임도 하고 외가분들, 친가분들도 만나고 제 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보자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바쁘냐면 지금 입대 4일 전이에요. 4일 전이죠. 4일 전인데 슈가 씨가 하도 나와달라고. 진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섭외가 너무 어려웠어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윤기 씨가 섭외를 하면 어떨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제가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안 받. 근데 다음날 섭외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섭외에 응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멤버들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형 한번 나가요. 그래서 나 지금 약속이 너무 꽉 차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래도 형 가 있는 동안 이 슈가 형이랑 진영이랑 같이 나가 있는 컨텐츠를 팬들이 보게 된다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듣고 응했어요. 게스트분이 직접 마실 술을 가지고 오는. 저 요새 많이 만들었죠. 네, 지금 뭐 전통주의 명인분도 만나고 술도 만들고. 요새 많이 만들었습니다. 첫 영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궁금해요, 진짜. 이게 제가 만든 술인데 사해 형제라는 술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외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스키를 와인을 담았던 통에 넣어두면 쉐리죠. 네, 쉐리 캐스크. 한국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자 저는 한국의 머루 그 과일 있잖아요. 머루주를 담았던 오크통에 사해 형제를 넣어놔서 지금 색을 좀 한 달 정도 입혀둔 상태. 2년 정도 지나면 색이 진하게 더 진해지죠. 그리고 오크통에 들어가면 엔젤 쉐어링이라고 이게 또 2%에서 3% 날라가요. 맞아요. 계속 술 채워줘야 돼. 자네 술 공부 좀 했구나. 또 위스키를 좀 탔지. BTS네 쓸모없는 백과사전. 나무 익히 맨날. 이상한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윤기 씨 살아있네요 아직. 몇 도예요? 이게 나 궁금해서. 얘는 그렇게 안 세요. 20 몇 도에서 40도 사이예요.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20 몇 도에서 40도 사이에는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저 군대 가 있는 동안 백종 아저씨랑 또 약속을 하나 했어요. 어떤 약속을? 제가 많은 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다 하니까 저 가 있는 동안 술을 꽤 많이 담궈 두셔가지고 다녀오면은 팬분들과 우리 멤버들에게 선물까지 할 수 있게 진행을 좀 해주신다 하더라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사해 형제. 좋습니다. 뭐 한 잔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예, 궁금해요. 한번 맛보세요. 이게 뜻이 뭐였죠? 이걸 마시면 형제가 된다 이런 뜻이었나요? 비슷합니다. 이걸 마시면 이제 친구와 형제가 된다. 우리 이미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미 형제고 가족인데. 아, 저도 한 달 숙성된 거는 처음 먹어봐요. 저는. 아니 이게 전통주가 좋아요. 뭐 이게 외국 술하고 뒤지지 않아요. 살짝 좋다. 머루 향이 감도는. 좋다. 좋지. 내가 전통주를 꽤나 마셔봤거든요. 네. 근데 근래에 먹어본 전통주 중에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탑5. 탑3에는 어떻게 안 될까요? 3도 될 것 같은데? 멤버들한테 진짜 먹여주고 나 싶었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나 진짜 괜찮아요. 아, 이거 맛있어요.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방문이라고 해요. 술 레시피를. 술을 만드는 레시피를 주방문. 네, 레시피를 이제 술 쪽으로 업계로 가져가면 주방문이라고 해요. 그 주방문을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주를 40년, 50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수 받은 거라 사실 맛없기가 굉장히 힘든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맛없으면 안 돼. 네, 그분하고 같이 만든 술일 뿐이지. 야, 이거 우리 한국의 전통주를 알리는 굉장한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네. 있는데. 다음 술이 또 있는데 술을 제가 종류를 3가지를 들고 왔어요. 3가지. 이제 이거를 증류시키는 전 단계의 술. 그쵸. 그러면 막걸리라고 하죠. 네, 탁주가 있겠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는 도수가 3도에서 4도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그거는 이제 막걸리를 짜고 물을 한 번 더 탄. 근데 그 전 단계 네. 이 막걸리. 막걸리. 예. 상표라서 이름은 가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딴 건데 차마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하겠고 우리가 아는 막걸리의 원 버전인 거죠. 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있어요. 사해 형제 버전 이게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히죠. 야, 이거는 크림을 먹는 느낌인데? 그렇지, 기가 막히지. 자, 그러면 이제 뭐 3가지 술 준비하셨다는데 마지막 술. 마지막 술은 좀 더 독한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도전 한번 해봐. 이거는 혀만 돼야 돼요. 왜 마시면 안 되는 술이야? 도수가 80도 이상입니다. 이게 감흥로라는 술인데 감흥로요? 감흥로. 이거는 제 레시피와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혀만 대는 순간 와, 이게 술이구나. 아, 진짜? 형 어떻게 먹었는데 이걸? 일단 처음에 맛을 볼 때는 혀만 댔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물과 1대1 비율로 섞어서 도수를 40도 정도로 낮춘 뒤에 먹었죠. 이거는 진짜 맛만 보세요, 맛만. 너무 괜찮은데? 원체 저는 고도수 술을 좀 많이 먹긴 했거든요. 그런 되게 싸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난 사해 형제 진짜 맛있어. 난 사해 형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술에는 안주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왜 이제 저기 메뉴가 보이잖아요. 아,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진짜 윤기가 하도 오라고 월드와이드 핸섬이 와줘야 한다고 해서. 아, 물회가 있네요. 물에? 네. 사실 전통주와 물회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냥 제가 술 먹을 때 항상 물회를 먹어가지고. 물에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그리고 조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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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과 먹으면서 얘기 나가고. 원하시는 안주. 한국식 핫 아이템. 특별히 준비한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상 밑에 버너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흔한 내육급 국자에서 아니 물회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요. 새콤하니 시원하고. 그냥 한 잔씩 더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인더숲에서 이제 형이랑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을 닮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기억이 별로 안 나거든요. 좀 2년 전이니까. 너는 나를 닮은 거야. 닮은 거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 뭐라고 했었지 그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다 잊으라고 했잖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너가 이런 깊은 뜻이. 그래, 너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이런 깊은 내가. 뜻이. 나 한동안은 좀 많이 후회했었어요. 막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들을 냈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 그냥. 행복하려면 좀 덜 후회해야 돼, 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해도 좋지만 엔간한 거는 그냥 다 잊어라. 했던 걸 넌 지금 내가 얘기해줬던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저는 또 형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형이 힘들다고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 한 일주일 거의 내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때 너가 곡 만들라고 해가지고 어비스 나왔던 거 아니야? 형이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좀 너무 슬펐던 게 하나가 다른 멤버들은 각자의 고유의 영역에서 일들을 하고 또 거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면서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나는 형만의 고유한 그 영역이 있다고 봐야 나는. 아직도 나는 내게 머물러 있다 목소리 나오질 않고 맴돌고만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되게 형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털어놓았던 것 같은데 형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에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 닌 진짜로 그냥 웃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아 그러기에는 너무 고학력자야. 고학력적이긴 너무 하지만 고학력자야. 인서울 4년제 쉽지 않아요. 우리 팀에 아무도 없어. 인서울 4년제. 아니 어쨌든 제가 가사도 진짜 막 못 외우고 그러잖아요. 누가 형이요? 네. 가사 제일 못 외우는 건 난데? 아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제 디에스트로넛 가사를 노래방에서 부르라고 하면은 가사를 꼭 보고 해야 돼요. 그거는 뭐 프롬프트 같은 느낌인 거죠. 되게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야, 야 뭐야 이거? 아니, 내 옆에서 보는데 개깝치는 놈이 한 명 있길래. 이거는 분명히 멤버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야 나 뭐야? 나 여기 보느라 나 뭐가 했어? 아니 사진을 왜 저렇게 찍고 있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분명히 전종국 아니면 제이홉이다. 근데 그거랑 좀 분위기가 다르지. 왜냐하면 정규 방송, 정규 컨텐츠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거야. 이제 이게 메인이야. 형은 그냥 식사에 그냥 반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왔어. 형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뒷머리 눌린 거 봐. 우리가 평소에 보는 김석진 그대로잖아. 괜찮아 내일 형 머리 미니까. 내일 아니야?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나 일요일 날 밀 거야. 구경 와. 미는 거 뭐 30분 되잖아. 아니 그러지 않아요. 형 솔직히 내가 밀어줘도 돼? 아 지금 밀래? 지금 찍어? 슈짓 한번 부호 한번 시켜봐. 선생님 팔. 천만각 가나요? 슈짓 한번 부호 천만각 가나요? 선생님 바리깡 들고 와줘요. 내 발깡이 있긴 한데 자 일단 야 너 이거 먹어볼래? 형이 내가 만든 술. 내가 만든 우리가 술. 취중진담에서 봤던 사해영제라는 술이. 아 근데 나 너무 빡세면 마시면 안 되는데. 나 아니, 다음 거 이 보니까. 맛만 봐 맛만. 진짜 조금만 따라줄게. 맛만 봐 맛만. 야 나는 한 거야? 진짜 제 깝치는 놈 저거 무조건 제이홉 아니면 내가 김종국이 다니는데 그래서 딱 가게에서 여기 딱 보이더라고 막. 아니 근데 그거 안 보더라고 형이. 자 사해영제 이걸 마시면 이제 형제가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우리는 이미 형제긴 하지만 이미 형인데 그게 뭐. 네, 이 왜? 술을 마신 사람은 다 형제가 된다는 사해영제. 오케이. 한번 우리 아빠는 방시혁이고 우리 형제는 다 우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요. We are bulletproof. Yes, sir. Bulletproof. 아, 자. 형의 이제. 세지. 제이홉한테 이술 먹인 거. 아 근데 요즘 위스키 잘 먹던데. 잘 먹죠. 괜찮죠. 물 없나? 여기 형 보니까 그때 냉장고 있더만. 아 여기 있어. 아니, 내 집인데 야. 여기 봐봐요. 아 여기 있네. 설탕 뭐야? 설탕 뭐네? 슈가라고 설탕 포대로 갖다 놨더라고. 뒤에 뭐 있나? 뭐 크게 막 별다른 거. 얘 요새 바쁘대. 나중에 나갈 거지만 나중에 영업이 나갈 얼마 전에 거지만 작업실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바쁘더라고. 하루에 작업실에서 14시간을 산대. 진짜 허언증 이렇게 늘었어요. 나는 5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 형은 변함이 없어서 좋아 형은. 변하면 죽어. 나 죽기 싫어. 이제 왜냐하면 오늘 게스트는 석진이 형이니까 석진이 형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그니까. 난 콜드플레이가 진짜 사실상 좀 충격적이었거든.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서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까지 넘어갔지. 아 그 대단했죠. 그건 나도 내 스스로에게 인정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 브라질과 칠레를 가려면 36시간에서 40시간이 걸려요. 12시간에서 16시간을 타고 뉴욕 내지 LA로 도착을 해가지고 보통 경유가 8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겪고 다시 12시간에서 16시간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 생일날 우리가 칠레 가는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 칠레부터 시작하는. 36시간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한 곡을 위해서 30몇 시간을 날아간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와 진짜 대단하다 했거든요 진짜. 인정이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앨범에 지금 남준이처럼 몇 곡이 들어있었으면 남준이처럼 공연장을 대관해서 그냥 거기서 했을 텐데 저는 이번에 한 곡밖에 없었으니까 싱글이었죠. 한 곡으로 뭔가 이런 걸 하기엔 좀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에게 미안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잘 진행을 못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마침 콜드플레이가 투어를 하고 있다 하길래 너의 그 공연장에 가서 게스트로서 무대를 한번 해도 되겠냐.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도 한국에서 먼데 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연 하루 하는데 일주일을 썼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 내가 그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중계되는 걸. 저도 근데 저도 무대 영상을 보고 너무 이쁘게 나온 거야. 뮤비처럼. 나 되게 벅차던데 되게. 막 뮤비처럼 너무 뛰어가는 이쁘게 나오는 장면이랑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그리고 마틴이 그 엔딩 부분에서 실수한 것도 너무 재밌게 잘 나왔고.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 근데 나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 호비도 솔로로 이제 아마도 그치. 하고 이제 룰라팔로도 서고 나는 뭐 이제 솔로로 뭐 이거 나갔을 때는 뭐 투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6월 13일 날 나간다면서요. 아 맞지. 그래서 뭐형 군대 가면 이제 권한 없어. 형이 형 마음대로 하면 돼. 이 형 찍은 거. 나는 멤버들이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커. 내 뒤에 멤버들이 있냐 없냐는 안 떨렸어요? 저는 되게 단순해서 그런 거에 떠는 타입이 아닌데 들어가기 3분 전에 떨어요. 아니 이게 솔직히 속된 말로 똥 마려워요 진짜. 그치. 이게 심박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지. 근데 BTS 공연할 때는 안 그렇단 말이지. 그치. 팀이 팀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팀과 개인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번에 정국이 드리머 공연 보면서 야 나도 보면서 와. 야 얘 진짜 잘한다. 그게 아니라 와저 진짜 떨릴 텐데 괜찮게. 근데 막상 안 떨고 근데 잘한다. 웃긴 게 올라가면 안 떨리잖아요. 그렇죠. 나 너무 떨리는데. 나 올라가면 갑자기 체한계 내려가듯이 싹 빠지는 느낌. 나는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 공연만 하니까 우리 어디 막 게스트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 우리 공연만 하니까 우리 공연에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돌출 무대에서 시작을 해. 아 그쵸.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돌출 무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돌출 무대도 그 모니터 스피커 막 많이 깔고 막 이렇게 빠방 하잖아. 근데 돌출 무대로 나가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딱 한 개 있는 거야. 요만한 거 한 개 있어. 요만한 거. 원래 밴드 공연은 좀 그쵸. 그래가지고 그 리허설 할 땐 몰랐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인이어를 소리를 풀로 해놔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다 그 함성 소리 마이크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묻혀가지고. 왜냐면 돌출 나갔을 때 이 딜레이가 있으면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리고 형 프롬포트도 없겠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가수들이 인이어를 차는 이유가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이어에 그러니까 제 목소리랑 악기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유가 본 무대의 소리와 돌출가의 이 소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한 0.5초. 딜레이가 차이가 나가지고 인이어가 모니터가 안 되면 박을 완전 놓쳐버리죠. 이게 그 정도면은 노래가 아니라 말만 해도 헷갈리잖아. 네. 우리 그 옛날 마마 시상식에서 한번 느꼈잖아. 시상식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되게 당황을 하는 수많은 시상자들이 왜 그러냐면 본 무대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들리는 게 달라요. 소리가 달라. 아니 이게 우리가 말하면은 즉각적으로 0.01초 만에 지금 우리 목소리가 바로 이렇게 귀에 꽂혀서 들리잖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0.5초 정도 늦게 내 귀에 들려온다 이러면은 멘붕이지. 야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약간 긴장 많이 했겠다. 돌출해서 그 정도면. 근데 나 여기 둘이 왔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게 우리 2018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18년? 마마 때. 이 둘의 멘트가 가장 강렬했거든. 와. 호비 막 울고 막 이러고. 왜 우냐 그니까 거기서. 형도 거진 울지 않았나? 그치 형도 울었고 태영이도 많이 울었고. 아유 울보들 진짜. 근데 그 해가 힘들긴 했어. 모래디 그림자 속에 나 꿈속에 나 아픔까지 다 보여주기 싫었지만 나 아직 너무 서툴렀기에 웃게만 해주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날 믿어줬어 이 눈물과 상처들을 감당해줬어 나의 빛이 돼줬어 화양연화의 그 꽃이 돼줬어 괜찮아 하나 둘셋 하면 잊어 저는 이 상을 바다도 울었을 거고 아빠라도 울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초대에 저희가 되게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 가져봐주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 항상 사랑해주시는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형이 그 무슨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왜냐면 우리 수상송 할 때 이야기를 안 하고 들어가잖아.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뭐 어떠한 감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들은 본인이 아니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그때 우리가 페이크 러브를 하면서 한 달에 하루 내지 하루 반, 이 하루 반에 엄청 화를 냈었는데 아 맞아, 반나절이란 단어가 있었지. 한 3달을 하루에 하루 정도를 쉬어가면서, 왜냐면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한다. 근데 우리도 그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치. 2018년이 사실 우리들한테는 가장 페이크 러브였어요. 페이크 러브랑 아이돌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심적으로도 그렇지만 몸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다 내려놓고 싶어 했어요. 진짜 앞으로 난 이 일은 못하겠다, 우리 그만두자. 그렇지. 그때 우리 노년동에 사무실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우리 작업실 막 이렇게. 그치. 그때 우리 무슨 술집에서 다 같이 술 먹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 팬분들이 들으시면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지. 왜냐면 그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고, 한 1년 정도 지나간 일이었으니까 뭐 사실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좋게 됐으니까 뭐 나중 가서 얘기한 거지. 나는 근데 그때 진짜 약간 우리가 악에 받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했던 무대들 중에서 약간 하이라이트 필름들이 좀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 아이돌 무대들 봐. 그죠. 나는 그때 2018년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나는 사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언더독이라 생각했었어.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좀 뭔가 원동력 자체가 좀 없어지는 맞지. 느낌이긴 하지. 아니 물론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그때를 버텼기 때문에 나는 2019년, 20년 그건 맞지.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멤버들이 나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컨텐츠랑 좋은 뭔가들을 갖다 주면 자진해서 해. 난 그걸 달려라 방탄을 보면서 알았거든. 자진해서 나와서 연습을 하잖아요. 뭐 오늘 스케줄 있거나 이러면 나와서 나 오늘 1시간 먼저 연습을 하고 가겠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저없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한다는 게 난 너무 멋있잖아. 이거 같은 소속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짜 내가 정말 인복이 타고났구나. 사람들 정말 잘 만나. 저도 항상 느껴요. 우리가 사실 누구 한 명이 막 잘해가지고 될 수 있었던 팀도 아니었고 각자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온 거고. 아니 그리고 약간 그 믿음이 있잖아. 얘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대한 그치, 그런 생각 없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 나도 이렇게 막 피처링 맡기거나 멤버들한테 뭘 맡기면 전혀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다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부심이 있잖아 또. 응? 야, 오뎅 맛있다. 어, 이거 오뎅 맛집이네. 근데 난 진짜 되게 궁금한 게 가끔씩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방탄소년단 BTS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 길은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되게 상상을 하거든. 나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난 망했지 사실. 왜냐면 자발적으로 잘 못하지. 시키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해. 그 맡은 바는 굉장히 성실히 하는데, 자발적으로 다 잘하지. 자발적으로 RIT 다 갔잖아요. 자발적으로 사회 형제도 만들어 오지. 왜냐면 제가 워낙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흔히 말하는 그 아싸에 가까우니까
저는 아마 게임 집에서 하고 부모님한테 등짝 많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들었겠지. 얼굴은 반지를 생겨놓고 왜 이러고 살고 있냐. 아니 근데 내가 난 그 얘기를 지금도 들어. 아니 우리 회사를 안 오더라도 어디든 갔을 것 같아. 아 형은? 왜냐면 영웅이 아까 했고 물론 졸업은 다르겠지만 그냥 이 얼굴 가지고 그 앉아서 이렇게 맨날 평소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호비는? 호비는 얘는 나랑 생활력이 아예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뭘 해도 잘했을 거야. 되게 춤 좋아하는 형들 아래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 딱 그렇지 않아? 나도 맞죠. 형도 할 수 있는 게 딱 작곡 말고 없었으니까 작곡가 했겠지. 나는 이 BTS라는 팀이 진짜 신기한 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노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뤄서 출발한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보컬 라인은 그냥 노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무대를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출발한 거예요. 그렇지. 형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음악도 안 저는 했고. 랩을 와서 형아랑 남준이한테 배웠죠. 둘이 보면서 이제 했던 그죠.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 10년 동안 노력으로 이걸 커버를 했다라고 밖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특히나 난 보컬 친구들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게 이걸 막 다 부르면서 그냥 어떻게든 라이브를 해. 와, 보면서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멤버들을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건 확실해. 솔직히 나 데뷔 초반 때 라이브 하기 싫었거든. 왜냐면 춤추면서 노래 부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근데 슈가랑 RM이랑 제이홉이 계속 가수는 라이브를 해야 된다. 이 음도 낮은 것들이 자꾸 라이브를 해야 된대. 그래서 라이브를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하다 보니 결국엔 너희들 말이 맞더라고. 하다 보니까 늘어. 정말 정말 하다 보니까 뭐 진짜 뛰면서도 그 정말 숨 하나 조절 안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고. 아, 그러니까 우리 막 옛날 기억 나잖아요. 막 파트 전에 막 10초, 20초 전에 막 맞아. 막 엄청 뛰다가 자기 자기 하고 파트 우리 막 일부러 마스크 쓰고 마스크 위로 막 라이브 하고 막 운동선수들 쓰는 마스크 막 숨 잘 못 쉬게 하는 것들 핀박 막 올리는 막 그런 마스크 하고 내 타이밍 되면 막 벗고 막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우리가 훈련을 진짜 잘했던 거야. 난 최근에 느낀 게 최근에 친구들하고 막 펜션도 다녀오고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도 들어가 보고 해서 잠수 대결을 일반인 친구들하고 같이 해봤어. 내가 그 친구들보다 숨 참는 게 2배 이상이 긴 거야. 아이 그럼 우리 몸순 직업인데 우리는 뭐 그래서 그거 보고 잘해왔지. 예, 헛산 건 아니구나. 잘해왔지. 자, 하여튼 뭐 진영 그거 슈티타고 저는 이제 그냥 잠깐 응원하러 이야기하러 온 거기 때문에. 뭔 소리 한 3분의 2는 있었으면서. 아 그래요? 너무 고맙다. 그래, 와. 제야, 저는 나중에 또 한번 그때 진짜 술 마시면서 그래, 제요. 네, 오늘 몰래 안 오고 정식 게스트로 온 제요. 왜 이렇게 바빠 오바? 아니야 바빠요. 아또 핫할 때 나가네. 자 이제 호비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우리 룸메이트 우리 룸메이트 시절엔 사실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지. 오래 했지. 아니 뭐 그때 윤기가 한창 많이 힘들었었어가지고 윤기랑 나랑 둘이 유일하게 탈출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었어. 그쵸. 그치? 내가 먼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윤기가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나한테 술 취해가지고 형 사랑해요 이러는데 나 자는데 자꾸 와가지고 좀 옆에 가 좀 자라고 이러면 형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죠? 이러면서 옆에 정확하게 싸우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로 우리가 이제 같은 방에서 싱글 침대를 썼었어요. 그치. 이게 왜냐면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논현동 거기 인테리어를 제가 다 했어요. 거기 이제 침대부터 형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형 매트리스 뭐 올라? 맞아. 매트리스 가격이랑 막 다 알려주고 했었거든요. 나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너랑 똑같은 거 다 해줘 했잖아. 왜냐면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때 그 화장실 3개였는데 비대 화장실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네 자랑하는 프로야? 아니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왜냐면 내가 그때 항상 이렇게 누워 있으면 TV를 틀어놨거든요. 기억나요? 우리 방에 TV가 없었는데. 있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있고 난 그 구조까지 다 기억나. 그 논현동 거기. 네, 논동. 우리 TV가 없었어. 있었어요. 우리 내 42인치 LG 회색 TV 아직도 기억나.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야 그것도. 내가 그거 마리텔 틀어놨었어 맨날. 그래 어쨌든. 백쌤 막 데뷔하고 이럴 때였어요. 나 아직도 기억난다고. 아유 신인. 그래 그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기 뒤편 탑 뒤에도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 옆에서 이거 게임기 하고 나는 컴퓨터 게임 하고. 나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래도 그 각자의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내가 벽장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을 쌓았잖아. 아니 형 책장이 있고 내 책장이 이렇게 책장 두 개가 붙어 있었나?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으로 가는 통로에 열려 있으니까 맨날 게임하다. 용기야 배 안 고파? 이러면
서로 이제 죽어 있나 살아 있나만 확인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살아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각자 분위기가 너무 달랐잖아, 니랑 나랑.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왜냐면 우리 방이 너무 더웠어. 아, 내가 더운 걸 진짜 너무 더웠어. 그래서 있는데 네 쪽엔 창문이 없었지? 우리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막 아가서 형 이거 너무 더운데 좀 줄일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그 막 짐들을 막 다 정리하고 우리 숙소 뺄 때 매트리스가 땀에 절어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되게 비싼 매트리스였는데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침대 사줄게. 지금 입금해줄게. 아 형 그럼 지금 같이 룸메이트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하지 뭐. 그때 우리가 서로 좋아했던 점이 서로에게 터치를 전혀 안 하고 방으로서의 교류는 밥 먹을 때만. 네. 그리고 아 그거 편하지. 그게 편하지. 밥 먹을 때만 교류하고 그 외에는 전혀 그치. 터치 금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뭘 하든 불평 불만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두 명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이 영역이 잘 구축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만약에 누군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형도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정국이 우리 멤버도 아니 그냥 너를 선택할 거야. 서로에게 전혀 터치가 없는 이건 굉장히 귀하거든.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 짐을 1도 안 뒀잖아. 나 발도 안 디뎠잖아. 그게 있었어요. 진짜 그 영역이 있으면 굉장히 딱반 좋아하잖아. 갈라가지고 딱반 갈라서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짐도 안 넘어왔어. 아예 그게 없었지. 이거 쉽지 않거든. 나는 그렇게 룸메이트를 우리가 거의 몇 년을 했지? 우리 룸메이트 오래 했지. 우리 룸메이트 한 6년 했을걸? 문현동에서 그리고 더일 생각해보니까 그게 6년, 7년 전이구나. 2015년, 16년 막. 오래됐다. 아니 나는 이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형 옛날에 2014년에 일본 쇼케이스 때 편지 쓴 거 기억나요? 아니? 기억 안 날 거야. 내가 맹장 수술을 하고 뭐 일본 쇼케이스를 했던 막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아. 우리가 그거. 막 되게 막 한 500에서 1000 정도의 관객을 모셔두고 シュガへいつもクールで強がりで 지금 보고 있을까 내 아픈 상처까지 내게 다 들키지 않을까 내 주위를 맴돌게 되게 뭐 서프라이즈로 막 그런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가 편지 읽었어. 아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그 시절 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데뷔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누구예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드물었거든. 노래도 잘 못했지, 뭐 춤도 못 췄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퍼포먼스를 제작을 한 거지. 아니 근데 난 형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형의 영역을 정말 정확하게 잘 구축하라고 지금 우리 팀 내에서 형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BTS 방탄소년단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 보시면 알아 이게 얼마나 높은지. 말이 안 돼 말이 진짜. 2억 나 강 넘어 막 심지어 막 3억 넘어가는 거지. 구성이겠지 눈을 감으면 저기 저 꽃잎들처럼 날개 단 것처럼 흔한데 이제 사실 안주를 우리가 진짜 안 먹는다. 나는 많이 먹었어. 나 이거 다 먹었어 물. 내가 안주를 진짜 안 먹는구나. 나 요새 술 먹으면서 3kg 쪘잖아. 살이 전혀 안 찌는 체질이었지. 지금 몇 킬로인데 그러면? 61. 그래도 저체중인데 형께? 근데도 어쨌든 살이 찌긴 쪘으니까 좋은 거지. 나 내일 모레 빡빡이 할 건데 구경 올래? 내일 모레? 나 저녁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내가 너가 밀래? 반 밀래 반? 나 굳이 그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아니 나는 나의 형제가 머리가 밀리는 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웃고만 있을게요. 태영이도 지금 멕시코에 있는데 나 입대한다고 하니까 촬영 날짜 땡겨가지고 온다 하더라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코너 아닌 코너 같은 게 있는데 타임머신 토크가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단순해서 나는 모든 걸 다 잘 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뭐 그때쯤은 다 잊어가지고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게 떠나고 싶은 미래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가는 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너와 나와 잘 맞았던 게 너와 나는 너무 달랐잖아. 너는 매일 고민을 하잖아. 네. 난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이거든.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일만 가지고 열심히 나는 뭔가를 해.
그리고 그게 끝나면 좋은 기억은 갖고 있겠지만 그 일은 그냥 싹 잊어. 그래서 나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게 계획도 크게 없고, 근데 내가 미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2050년 궁금한 건 딱 하나야. 우리 멤버들이 각자 서로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을까? 나도 그거 궁금해. 우리 멤버들이 서로 사이가 어떤 사이로 지내고 있을지.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 장난스레 얘기했잖아. 우리 방탄촌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살자. 삽시다. 과연 그게 지켜졌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동네에서 살면서 뭐 교류를 하는지. 나는 사실 내가 나이 60이 돼도 전종국 깝칠고 있을 것 같은데. 걔는 지금처럼 우리가 막 2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있어도 2시간 뒤에 야 정말 네 생각은 어때? 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러고 나이 있을 것 60에 아유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럴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충격 먹었잖아. 얘기하다가 충격 먹었잖아. 2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그럼 정국이 한마디만 하니까 야 정국아 네 생각 어때? 이랬더니 에? 뭔데 저게? 지금 주제가 뭔데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얘는 10년 동안 변한 게 없다. 나이가 60이 돼도 난 그럴 것 같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멤버들이 다 그랬. 우리 멤버들 안 변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으로 살고 있는 이 김석진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김석진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이뤘다고 생각해. 내 인생의 좌우명은 몇십 년 전부터 행복하게 살자였어. 그걸 내가 부러워했던 거지. 내가 아 맞지. 그걸 부러워했지. 그걸 부러워했던 거지 내가. 10년 뒤에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만족. 그냥 행복만 하면 된다. 그럼 그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할 텐데. 현재에 집중을 해라. 그치. 그 행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내 인생 목표인 거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Love Yourself, Love Myself를 이야기했던 가장 큰 맥락이 그런 거잖아요. 그치. 이제 본인이 이제 행복해야 한다면 사실 남과 비교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야, 너 MC 같다. 너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를 하는구나. 야, 또 호스트거든. 이거 얘기 또 해줘야 되거든. 야, 너 MC 같다. 아무튼 본인의 행복을 찾는 게 제일 힘든데 나는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너가 그걸 나한테 배우고 싶어 했던 거고. 뭐 어느 정도 형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비슷하구나. 더 행복하죠. 저도.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오래도록 이 음악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근데 꼭 부디 건강하게 다치는 상황 없이 그래. 정말 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2년 뒤에 보자고. 아, 뭐 2년 뒤에 봐요. 집 걸어서 5분 거리인데 뭐 계속 보겠지 뭐 나오고 이러면. 그치, 5분 거리지. 얘는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서로 독립하고 나서도 내 근처에 산다. 진 적어요, 진. 요거는 저기 어느 한 칸에 사인이 되어 있어요. 남준이가 1회고 남준이가 우리 리더니까 중심에 두고 저 옆에 더 주시죠. 저희 멤버잖아요. 김석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나보다 팀에 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로 좀 마음이 편했어. 야 간당간당한 형이다이. 3개월이야, 3개월. 3개월을 거의 내년에 만나야 되면 만나야 되면 이제 만나야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야. 만나야 되면 문답이야 이제. 큰일 났다. 3개월 형 3개월.